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 제1장 문학과 자기경영 역량의 작품 연어의 배경, 시점, 주제, 줄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 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란 사전적 의미는요.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독서는 간접 체험을 하는 것이다. 선현들의 말씀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체득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끝이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며 마음의 울림을 느끼는 과정일 겁니다. 따라서 책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거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면 단순히 종이와 글자를 분리하는 판독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독서는 습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경험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답니다. 이번 문학과 삶 교과를 통해서 독서와 친숙해지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듯이 연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모천회귀입니다. 연어에서 중요한 표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연어의 모천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표현한 모천회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제도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것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의견 나눔을 해 보았던 자기 경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장애 요소, 극복 방안,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멘토 등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잘 해보셨나요?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경영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나눔이 글쓰기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울림이 또 글쓰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 요소가 있겠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정리된 부분인데요. 자기경영 역량이란 제가 노란 걸로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경영 역량이란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과 성격과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문해보고 자신만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식한 후에 그에 맞는 삶의 지향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자기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발전 5단계론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요구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자아 발견은 현재 자신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고 어떤 이상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의 여정은 때론 모험과 도전을 필요로 하죠.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라는 괴테의 말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로 출항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렇다고
항이라는 배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젊은 날의 고뇌와 아픔, 반항과 방황, 혼란과 불안, 갈등과 격정 등이 참된 자아를 만나는 여정에서 감내해야 할 소중한 경험임을 여러분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방황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겠죠. 지난 시간에 연어의 작가 안도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어의 배경, 시점, 주제, 그리고 줄거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장인물들 특징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연어였던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가 있었죠. 은빛 연어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은빛인 것을 모르고 외톨이로 지냅니다. 초록강에게 아버지의 삶을 전해 듣고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험난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눈 맑은 연어는요, 하늘의 별을 닮은 눈을 가졌죠. 불곰의 공격을 은빛 연어에게 경고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은빛 연어를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초록강은 은빛 연어에게 아버지 은빛 연어에 대해 들려주고 은빛 연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을 하죠. 누나 연어는요, 은빛 연어에게 세상의 이치를 늘 가르쳐 주던 연어였습니다. 은빛 연어가 물수리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은빛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죠. 아버지 연어는 과거에 연어무리의 지도자였고요. 인간이 만든 편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폭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행하다가 많은 희생자가 나오자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어의 배경은 알래스카 부근의 바다 초록강이고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연어의 주제는 연어의 모천 회귀를 통한 성장의 고통과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모천 회귀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어에서 시사하는 바는 소외감, 정체성 확립, 자아 존중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삶의 의미, 문제와 연어의 모천 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어 줄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이 온통 은빛으로 빛나는 연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연어는 아름다운 은빛 몸을 가졌지만 다른 연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 연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무리 한가운데서 헤엄을 치면서도 외롭던 은빛 연어. 자신이 태어났던 초록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험난한 바다를 가로지르다가 그만 사랑하는 누나마저 잃고 말죠. 그러나 은빛 연어는 초록강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눈맑은 연어와의 사랑이 은빛 연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드디어 초록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높은 폭포를 사이에 두고 은빛 연어는 두려움 없이 폭포를 뛰어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연어에게는 연어만의 길이 있는 법이니까요. 힘겹게 초록강을 거슬러 오르며 진정한 연어의 삶을 다한 은빛 연어는 초록강 상류에 알을 낳고 눈맑은 연어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줄거리를 빨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빛 연어를 중심으로 은빛 연어의 따돌림, 은빛 연어가 초록강으로 돌아가는 부분, 초록강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죽는다라는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몸통이 은빛으로 빛나는 연어가 있었다. 그 연어는 다른 연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는다.
우리 가운데서 헤엄을 치면서도 외로워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태어났던 초록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바다를 가로지르다가 사랑하는 누나를 잃게 되죠. 그러나 초록강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눈맑은 연어와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 초록강에 도착했습니다. 쉬운 길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포를 사이에 두고 은빛 연어는 폭포를 뛰어넘는 길을 택합니다. 초록강을 거슬러 오르며 진정한 연어의 삶을 다한 은빛 연어는 초록강 상류에 알을 낳고 눈맑은 연어와 함께 죽게 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실 때 전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은빛 연어를 중점적으로 3가지 정도로 분류하시고요. 이 큰 분류를 기억하셨다가 오른쪽에 적어 놓은 내용을 되새김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어 작품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연어, 초록강, 단풍잎 등 자연물에 인간성을 투영하였죠. 그래서 서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글로 표현되었습니다.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가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표현하였죠. 뭐뭐처럼 또 뭐뭐 듯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미지로 형성화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글의 앞부분에 주로 사용한 수치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 100m 상공, 물수리는 10m 상공으로, 연어떼는 시속 40km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가 그 장면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요. 먼저 초록강과 은빛 연어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상황에서 은빛 연어는 초록강으로부터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동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시사하는 바를 한 가지 더 꼽는다면요. 은빛 연어의 삶처럼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자기 인생의 좋은 길, 편한 길만 따져서 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그 어떠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이 작품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작품 해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정리되었던 부분인데요. 연어라는 작품은 연어의 모천회기라는 삶의 방식에 따른 성장하기 위한 고통과 간절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은빛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하고 모천으로 회귀할 때 눈알을 여의고 눈맑은 연어와 사랑에 빠진다. 이런 모습에서 한 마리의 연어가 삶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재현해낸 작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대목이 가장 감명 깊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런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저는 이 대목을 골라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대목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과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대목을 고른 이유는요. 내가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은 초록강이 은빛 연어에게 들려준 대화로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고달프며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슬러 오름을 통하여 쉬운 길이 아닌 험난한 길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가는 길 또는 힘들지 않고 쉬운 방법만을 선택해서 안일한 삶을 추구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들 때면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렸던 나는 연어를 통해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저는 이 대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목을 고르셨나요? 어떤 작품을 읽었다면 그 작품이 그냥 어떠어떠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셔서 본인이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인 은빛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이 태어났던 초록강으로 돌아오면서 누나 연어를 잃기도 하고 눈맑은 연어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면서 시련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연어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일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운명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동시에 모천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고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느낀 점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항상 작품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느낀 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어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6년 3월에 첫 출간되어서 20여 년이 넘도록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안도현 시인의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가 100만 부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섬세하고 시적인 감수성이 아름답게 피어난 작품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동화적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연어의 모천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픈 사랑을 깊고 투명한 시인의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은빛 연어 한 마리가 동료들과 함께 머나먼 모천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누나를 여의고 눈맑은 연어와 사랑에 빠지고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내용으로 목숨을 다하기 직전 산란과 수정을 마치는 연어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이 시적이고 따뜻한 문체 속에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간 후 20여 년 동안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비견되며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의 숲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은빛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저마다 추구하는 자기 성장과 자기 경영의 길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의 답을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격을 모르면 문제와 고민, 걱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성장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틀에 가둬놓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자기 성장은 거기서 멈추고 관심 분야가 있어도 도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다고 정했을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알아가고 또 협력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목표를 위한 것이면 어떤 것이든 도전하는 적극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은 어떤가요? 은빛 연어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공동체 연어인데요. 정체성에 있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우리 인간 공동체 서로가 존재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삶의 배경이 됩니다.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무의미한 아무것도 아닌 나처럼 느끼지만 나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질문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환기해보고 끊임없는 성장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경, 시점, 줄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빛 연어는 강의 흐름이 자신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일지언정 눈높이를 맞추는 순간 서로에게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는 생태적 연대감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들 모두도 도전하며 힘겨움을 극복해가며 우리 전체 속에서 속해져 있다라는 생태적 연대감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